너무 싸게 하신 거 아니냐고 강의를 좀 올리라고. 근데 강의 내용은 이제 그분들도 검토를 하셨을 때 이거는 뭐 컨설팅 수준이지 막. 혹시 거기 전자책도 검토하셨나요, 벌써? 네, 다 하셨어요. 전자책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자책도 이런 족보가 다 있나? 심지어 며칠 전에 저보다 선배, 공동구매 중개 1인 사업자 선배분이 제 유튜브 영상을 우연찮게 보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너는 영어 기밀을 그렇게 다 풀어서 어떻게 할 거니? 그렇게 수강생들한테 다 풀어주면 경쟁자 키워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근데 그래도 우리한테는 피해 없잖아요. 얼마 전에 연휴였잖아요. 네. 연휴 때 제가 촬영하자고 하니까 바쁘다고 자꾸 피하시더라고요. 근데 연휴 때 보니까 매출 너무 많이 나서 택배 싸느라 얼마나 나갔어요? 1600개? 항상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유미쌤이 자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미래 럭셔리 아파트 전세 하고 계시고, 근데 37에 그 정도를 이제 부모님 도움 없이 하려면 어느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제가 체육 전공이었다 보니까 아는 지식이 없었어 놓으니까 매일매일 남아서 선배분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따라다니면서. 업체분들도 되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건 왜 그러는데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시장 조사는 주말마다 다니기도 했고, 마트별로 잘 나가는 거 주말마다 다니고, 그러면서 상품 보는 감을 많이 익혔었던 것 같아요. 회사 그만두고 나서도 코로나 터져서 거리가 없을 때도 아마 알바를 3개씩 했었던 것 같아요. 로켓 배송하는 센터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택배 작업하고, 9시에 CS 알바 하는데 가서 12시까지 일을 하고, 1시부터 또 다른 업체에 가서 거기 일도 봐주기도 하고. 근데 쿠팡 초창기 멤버잖아요. 초창기 멤버가 물류 알바로 들어갔던 심정은 어때요? 뭐라고 하지? 쿠팡 알바를 한 3일째 하는데 거기 쿠팡 직원들이 차 이쪽으로 대라니까 막 소리 지르고 왜 지금 왔냐고 하고, 막 시간 내로 막 배송 물량이 얼마 몇 % 못 끝났다 막 이러는 거를 막 연락을 받고 이러니까 눈물이 막 핑 도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이 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그 개고생을 했는데 이러면서 막 처음에 분노가 오다가 나중에는 그래 막 이러면서 체념을 하면서 하는데 진짜 그때 진짜 남편한테 붙잡고 눈물 그렁그렁 거리면서 내가 왜 쿠팡 다시 들어오라고 할 때 다시 들어갈 걸 그랬나? 저 사실 쿠팡에서 퇴사하고서도 2번이나 다시 오라고 면접 2번 다 받고 다 합격하고 했는데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다시 내가 그만큼 에너지를 쏟아서 일을 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였었어요.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번아웃이 너무 그때 심하게 왔었어가지고 쿠팡 퇴사할 때 차에서 운전하면서 울었죠. 내가 이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벌어야겠다. 그래서 acak같이 그 티몬에서 했었던 그 기술로 라이브 커머스 PD부터 해서 촬영 대행 이런 거 미친 듯이 했었던 것 같아요. 유미쌤 사무실에 오면 구매대 일하고 계시는 20대 남자분이 있어요. 아, 네. 급여를 45만 원 주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사실이고요. 노동 착취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하루에 3시간만 근무를 하고 그 외 시간은 제 사무실 쉐어 쓰고 있어요. 이분은 그럼 45만 원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분이 21살이에요. 그분이 한 달에 매출을 1000만 원 그 정도 하는데 대화를 했을 때 순수익이 4월달 기준으로 600 정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못 파는데? 라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위탁 배송이죠? 근데 이거를 글을 너무 잘 써서 상세 페이지 너무 잘 만들어서 사람들을 꼬셔서 블로그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시는 거 듣기로는 쉬워 보이는데 유미쌤 왜 그거 안 해요? 그분한테 배우면 되잖아. 그거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다른 사람이 없는 글쓰기 재능이 있나? 네. 그 글을 클릭하고 나서 끝까지 읽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유미쌤 구매된 강의 듣고 지금 하신 지 몇 달 되셨죠? 2개월 반 정도 됐죠? 매출이랑 수익은 어때요? 매출 460만 원 정도? 순수익은 한 193만 원 정도? 상품을 제가 많이 등록을 못했었어요. 그 친구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쓰기도 하고 등록 못하는 날도 되게 많았었고,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상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로켓크로스 한번 해보려고. 이익률 자체는 되게 높네요. 그쵸.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마진 설정을 조금 높게 하기는 했어요. 아, 마진은 자기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네네. 제가 30%면 30%, 35%면 35% 해가지고 자동으로 마진이 계산이 되는 거고, 제가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했었다라고 하면 이게 왜냐면 상품 양에 따라서 매출이 나온다라는 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업무가 어려워요? 아니면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유튜브 그냥 들면서 할 수 있어요? 네. 어차피 클릭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시간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상표권 검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KC 걸리는 상품인지 그거를 봐야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는 정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검수를 너무 빡세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10만 개를 끌고 왔으면 10만 개에서 한 9만 개 그대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거의 60%를 탈락시키는 거죠.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이거 저래서 안 되고 이거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왜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사시지? 네. 이게 근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남성분들한테 더 잘 맞는 업종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누가 경고장 보내 이러는 거에 겁이 없어야 되거든요. 제가 채복치라는 별명도 있는데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경고장 날라오는 것조차도 너무 싫어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매출이 더 잘 나오겠는데요? 저랑 같이 수업 들어보셨던 분은 한 달에 못해도 400, 500은 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순수익으로. 유미쌤처럼 이렇게 재고 쌓아놓고 맨날 택배 싸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근데 공동구매 중개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총판을 하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놓는 거지, 저도 사실은 한 1년 6개월 차까지는 5일 위탁 배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무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딱 제 책상 하나 정도만 그걸로 방구석에서 그 정도 매출을 벌었었죠. 구매대행이랑 지금 공동구매 중개랑 둘 다 해본 입장에서 네. 일단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단순 노동으로 할 수 있고 알바생도 그냥 단순 노동을 붙일 수 있다. 유미쌤은 이 강의를 듣고 네. 바로 알바를 뽑아서 넘긴 거예요? 네. 바로 알바로 넘긴 거예요. 아, 근데 심지어 강의도 대타가 들었다는 얘기가 하필 제가 오프라인 수업이랑 그 강의 날짜랑 겹쳐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대타를 보내서 강의 듣고 거기서 얘기해준 거 이제 흘려듣기로 흘려듣고 저도 해보고 바로 알바생한테 넘겼죠. 아, 근데 흘려듣기로 흘려들어도 다 이해가 되는 수준이었어요? 네. 추천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구매대행 절대 안 추천합니다. 구매 대행이 단순 반복 작업, 온라인 노가다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 클릭으로만 일을 하기 때문에 비추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배우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거를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아예 못 찾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신 분들은 다 비추를 한다라는 거죠. 뭔가 이거를 해서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공동구매 중개업을 하는 게 나의 브랜드 설립에도 도움이 더 되실 거고 마케팅 방법도 더 배우는 과정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출 볼륨으로 따지면 공동구매 중개가 훨씬 더 높죠. 저희 1기 수강생님도 이번에 4일 만에 1,400만 원에 순수익 70만 원을 벌어가셨어요. 고정 비용이 전혀 없죠. 사업자 등록증도 집에서 내도 상관이 없고 그냥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업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월 나가는 고정 비용이 있는 거예요. 상품 크롤링해서 끌고 와서 쏘는 장치에 대한 프로그램 비용이 있고 사업자가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자를 여러 개 내려면 공유 오피스 월 비용을 또 지출을 해야 되는 거고 한 달에 45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품을 이제 매달 많이 올리지 않으면 손해가 나는 거네요. 계속 상품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전자책 읽고서 좀 잘 된 분들 연락 오지 않아요? 카페에도 후기가 몇 개 올라와 있고 문자로 저 이렇게 매출 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카페에 올라온 분 중에 나이 50대에 있으신 분은 3천만 원이셨고 순수익이 꽤나 높았어요. 수수료 10% 넘어가셨으니까 객단가 되게 높은 걸로 하셨었더라고요. 책만 읽어서도 성과가 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나세요.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전자책이 충분히 하면 강의는 왜 들어요? 강의는 실전형이에요. 아예 그 업에 투입이 돼서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보면서 실천도 하고 그 업을 계속
실행을 하시는 매출이 꽤 컸죠. 1기분이 제가 매출을 바로 확인한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공해드린 상품으로 공동구매를 잡으셨고 그걸로 이번 진짜 연휴 때 온라인 매출 다 최악이라고 들었거든요. 연휴가 너무 길어. 5월에 원래 지갑이 잠긴다라는 그런 말이 많기는 한데 연휴가 이렇게 길다 보면 여행을 많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수강생님도 1,400 매출하셨고 4일 동안. 인플루언서 한 명으로? 네. 순수익 76만 얼마 나왔으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의 때만 드리는 저희 상품 리스트 드려서 상품 소싱을 따로 하지 않고 그 상품으로 인플루언서 영업을 해서 진행을 하셨었어요. 지금 2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조금 안 된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2기 수강생님들도 대부분 인플루언서 회신을 계속 받고 있고 접촉하고 있고 지금 일정을 계속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5월, 6월, 7월까지 일정을 잡으시는데 이것도 오프라인에서 제가 특전으로 드리고 있는 상품 리스트로 가지고 일정을 잡고 계세요. 유미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 좋은 거네요. 제가 직접 공고를 운영하는 상품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 제가 검증하고 드리는 상품들이죠. 그러면 수업 들으면 그냥 제품 소싱을 루미쌤 통해서 받고 인플루언서만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상품을 직접 소싱하는 법도 수업 때 다 알려드려요. 이 브랜드사에서 이렇게 회신을 오는데 어떻게 제가 회신을 하면 되나요? 물어보시거든요. 수업 중간에도. 그러면 그거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얘기해보세요. 아니면 이 상품은 지금 특장점이 이거니까 이걸로 얘기를 하세요. 인플루언서한테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얘기를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컨설팅 하듯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무기도 만들 수 있는 힘을 기르기 때문에 루미쌤은 수업을 통해서 돈 버는 거 외에 뭘 얻으셨어요? 강의하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든지. 사실 강의를 시작을 한 것도 제 우울감을 조금 덜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얘기를 많이 해봐라 라고 해서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약물을 먹기는 싫었거든요. 왜냐면 우울증 약을 먹으면 너무 처지기 때문에 일을 하기도 힘들었고 그 대신에 한 게 사람을 만나는 건데 대화를 하더라도 제가 아는 분야의 수준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너무 그게 흥이 나는 거예요. 내 업종의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강의를 더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분들이 제 사람처럼 이제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루미쌤 느꼈을 때 이번 2기 수강생분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1년 안에 루미쌤을 추월할 것 같은 사람이 있나요? 한 명 보여요. 지금 영어 강사도 하시면서 아버지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을 하신 투잡러인데 이것까지 쓰리잡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27인가 30이 안 됐어요. 네. 일단 제가 드린 리소스들, 제가 쓰는 양식이라든지 제가 사용하는 뭐 DM 문구라든지 이런 거를 다 자기 걸로만 재생산을 하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수업 때 그거 틀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었어요. 네. 한번 물타기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그분 같은 성과는 경우는. 안 났지만 지금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네. 아예 온라인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그거를 자기 걸로 완벽하게 흡수를 하셨고 투잡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 보고 성공한다. 마지막 3주차 때 부산에서 올라오신 되게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계셨어요. 공무원. 그분이 동사무소는 답이 없다. 내 걸 하자. 그만두시고 수업을 들으러 오셨어요. 오셔서 2기 수강생분들한테 같이 밥 먹자고. 되게 적극적으로 그 수강생님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많이 하셨고 조선 쪽이신데 그분이 지금 식당에서 12시간씩 일을 하신대요. 이거는 답이 없다. 내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셔서 공동구매 중개 제 유튜브로 우연찮게 들어오셔서 이 사람 나랑 결이 좀 맞는데? 그러면서 홀린 듯이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셨대요. 그러고 나서 한국어가 100% 이해를 못할까봐 수업 전에 전자책을 구매를 하시고 수업 오시기 직전에 전자책 완독을 2번 하셨는데 저희 카페에 후기가 올라와 있거든요. 전자책 빼곡하게 줄거다가 동그라미 빼곡하게 줄거가면서 2번을 완독을 하시고 1주차 수업 듣고 1주차 강의를 제가 녹화본을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 제공본만 3번을 또 돌려보시고 또 2주차 수업 오기 전에 그 내용의 전자책을 다시 또 2번 이상 보고 2주차 수업에 또 들으러 오시고 저는 그분이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족 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수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분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예쁘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중학생이
딸내미인가 딸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동구매 중개 사업을 배워놓으면 이거를 나중에 중국 시장이라든지 인도 시장이라든지 안 되겠냐,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엄청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중국 인플루언서 같이 파볼래요? 중국 인플루언서 소통은 대표님이 하시고 중국에 수출할 상품 제가 소싱해오고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근데 진짜 올해 안에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안에 목표는 중국 시장 진출입니다. 갑자기 유미쌤 떼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택배 이거 어떻게 해결 안 하시면 택배를 자꾸 싸세요. 근데 재밌는 게 루미쌤처럼 택배 싸고 싶어서 이거 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물건이 되게 많아 보이고 내 거 많이 팔린다 이런 느낌이 받으실 수도 있긴 한데 진짜 이거 막노동이에요. 구매대행 막노동이랑 택배 막노동 중에 뭐가 더 할만해요? 저는 근데 제 상품이 어떻게 나가고 있다라는 게 그 몸으로 체험을 해야 그거를 느끼는 편이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제가 직접 택배를 싸는 거가 낫다라고. 왜냐면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전자이잖아요. 온라인에서 그냥 주문 클릭하고 진짜 이게 정말 내 손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건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근데 공동구매 중개에서 총판권 따서 사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구매 대행 같은 걸 하면 진짜 거북목에 라운드 숄더에 손목 터널 증후군에 눈도 점점 침침해져요. 택배 싸서 허리 아픈 게 나은가요? 네, 그건 근육이라도 붙잖아요. 그래서 혹시 루미쌤이 택배로 관련된 근육 인바디 루미쌤 인바디 생각적이던데 근육량이? 체지방을 뛰어넘었죠, 근육량. 아니 근데 근육량은 지금 운동을 제로거든요. 저 진짜 숨 쉬는 것만 제 운동으로 치고 있는데 그 상태여도 운동선수랑 비슷한 근육량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버티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택배를 직접 보내면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근육량이 유지가 된다. 허리 근육이 붙는다. 네, 온몸 운동입니다. 살 덜 찌는데 근육이 붙으니까 두께는 똑같겠는데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상기 강의 안내 좀 해주세요. 상기 수강생님들이 어떻게 모이냐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아요. 이 수강생님들은 수업 시간 오버를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적극적이셔가지고. 수강생분들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고 실행형 수업이다 보니까 얼마나 내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해보고 쌤한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업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전화 인터뷰해서 네. 3분의 1을 걸러냈잖아요. 그쵸. 많이 걸러졌죠. 네. 상기도 비슷하게 인터뷰 진행을 할 거고 거기서 이제 합격된 분들한테만 구매 링크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에요. 루미쌤 문가 점점 올라가겠네요. 최근에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강의 제안이 들어와서 거기서 엄청 비싸게 강의가 올라갈 거입니다. 보게 되나요? 안 보시겠죠? 이 영상? 근데 그만큼 저희 강의료도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내 기수 올라가는 매 기수 올라가는. 왜냐면 처음에 너무 저렴하게 해가지고 루미쌤이 네. 너무 착해서 강의 시장의 가격을 다 파괴시켰어요. 무슨 이 수업료로 이 강의를 하고 있냐고. 그 제안 온 회사에서도 아 그래요? 너무 싸게 하신 거 아니냐고. 강의를 좀 올리라고. 근데 강의 내용은 이제 그분들도 검토를 하셨을 때 이거는 뭐 컨설팅 수준이지 막. 혹시 거기 전자책도 검토하셨나요? 거기서? 네, 다 하셨어요. 전자책에 대해서 뭐예요? 전자책도 이런 족보가 다 있나? 심지어 며칠 전에 저보다 선배, 공동구매 중개 1인 사업자 선배분이 제 유튜브 영상을 우연찮게 보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너는 영어 기밀을 그렇게 다 풀어서 어떻게 할 거니? 그렇게 수강생들한테 다 풀어주면 경쟁자 키워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근데 그래도 우리한테는 피해 없잖아요. 왜 피해가 없어요? 인플루언서는 많고 상품은 많으니까. 이 시장이 워낙 커서. 워낙 커서. 네. 그러니까 바다에 내가 한 명이 오줌 싼다고 해서 오염되지 않는다 이건가? 심지어 수영장에 그렇게 실내를 하더라도 오염되지 않듯이. 그 정도군요. 감사합니다.